안녕하세요. 달빛따라 유진쌤입니다. 선생님, 오늘은 북극여우 리사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은 고학년 친구들한테 추천을 하는데요. 사실 처음에 이 책을 봤을 때는 책이 너무 그림도 예쁘고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어가지고 어린 친구들을 위한 책인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읽다 보니까 이건 고학년 친구들이 읽어야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책은 여기 그려진 이 북극여우 리사라는 여우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서 그리는 긴 여행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리사가 방문하는 그 장소들의 명칭이 조금 낯설어요. 그래서 좀 중동 그 지방을 주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지리를 인식하게 되는 고학년이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리사가 긴 여행 동안에 그 여행을 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이 조금 심오하다고나 할까요? 그래서 고학년 친구들이 읽으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의 줄거리를 소개를 하자면, 동물원에 살고 있던 북극여우가 어느 날 자기의 고향이 어디일까? 라는 궁금증을 가지고 동물원을 탈출하면서 자신의 고향을 찾아서 떠나는 1년간의 긴 여행을 그리고 있습니다. 리사가 처음에 이제 동물원에 견학을 온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서 사막여우라는 존재를 알게 되고, 그 사막여우가 북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살고 있다 라는 정보 하나만을 캐치해서 동물원이 청소하는 날을 틈타서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는데요. 리사는 동물원에 살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배경 지식이 사실 전무해요. 자기가 자기의 고향이 북극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북극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전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물 안에 갇힌 존재로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 거죠. 근데 이런 리사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는 그 1년간의 여행을 통해서 성장, 말 그대로 혼자 살아가는 법,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이 책에 그려지는데요. 그것이 이 책의 첫 번째 키포인트고, 두 번째 포인트는 이 여행 과정에서 그려지는 여행의 장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책을 읽기를 선생님이 추천을 합니다. 지도가 없는 친구들이라면 요즘에는 구글 어플 같은 다양한 어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아니면 인터넷에서 지도를 찾아보면, 검색하면 얼마든지 지도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꼭 그 검색 도구나 아니면 지도를 펼쳐놓고 책을 읽기를 추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내가 진짜 여행하는 듯한 기분을 같이 가질 수도 있고, 또 이야기에 빠져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그 명칭이 어디에 있는지를 사실 눈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거든요. 그럼 이제 리사가 어떤 경로를 거치느냐 하면, 이제 첫 번째 이제 동물원, 유럽의 한 동물원에서 시작을 해요. 거기서 탈출을 했어요. 그럼 이제 아프리카로 가야 돼. 아프리카를 어떻게 가느냐? 거기서 이제 만나는 친구가 길고양이에요. 길고양이를 통해서 항구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항구에 도착을 했어요. 그럼 항구에 가서는 어느 곳으로 떠나는 배를 타야 되냐? 거기서 이제 인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멜리사라는 여자의 도움을 받아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로 가는 그 배를 탑승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리사는 인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왜냐면 동물원에서 자기를 돌봐주던 사육사나 자기를 친절하게 도와줬던 멜리사 같은 존재는 굉장히 자신을 도와주고 보호해줬던 존재들이니까 인간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하지만 이제 요 다음부터 만나게 되는 동물 친구들을 통해서 리사는 인간에 대한 생각을 이제 바뀌게 됩니다. 선생님이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문구가 하나 생각이 났는데요. 독서는 앉아서 하는 여행이고, 여행은 서서 하는 독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리사가 딱 그렇습니다. 리사는 여행을 하면서 이 생각의 인식이 굉장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을 읽을 때 인간을 바라보는 리사의 태도, 생각의 변화를 잘 생각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리사의 생각이 점점 바뀌게 되는지, 그런 부분을 포인트로 삼아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에 왔어요. 이제 거기서 이제 사하라 사막을 가야 되는데, 멜리사가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리사에게 나침반을 하나 선물해 줍니다. 나침반은 어떤 방향을 제시해주는 아주 중요한 도구잖아요. 자, 리사는 그 나침반에 의지를 하여서 사하라 사막을 찾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사하라 사막에서 정말 자기가 그 동물원에서 처음 들었던 탈출의 계기가 되었던 사막여우를 만나게 돼요. 자, 근데 막상 사막여우를 만났는데 자기랑은 너무 다른 종인 거예요. 사막여우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귀가 굉장히 크잖아요.
털 색깔도 다르고. 자, 근데 이제 그 사막 여우를 통해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나쁠 수도 있다라는 거를 리사가 깨닫습니다. 뭐 때문이냐면 밀렵꾼 때문인데요. 리사가 만난 사막 여우의 아이들이 밀렵꾼한테 잡혀간 거예요. 동물원에서 태어나서 인간의 말을 자연스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리사는 밀렵꾼들이 하는 말에서 정보를 캐치해서 그 사막 여우의 아이들을 구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 과정을 통해서 리사는 인간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사막 여우로부터 또 하나의 정보를 얻어요. 내가 만난 탐험가 여우라는 그 여우가 있는데, 그 여우의 말에 따르면 너와 같은 비슷한 종이 사는 그 고향을 그 친구가 알 것 같아. 왜냐면 그 탐험가 여우는 전 세계를 돌아다닌다고 했으니까. 자, 이런 정보를 주면서 탐험가 여우가 있을 법한 그 장소를 알려줍니다. 자, 나침반에 의지해서 리사는 북동쪽으로 점점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가게 되는 경로가 이란의 케르만샤라는 곳입니다. 자, 거기다 한번 꼭 찾아보세요. 이란의 서쪽에 위치한 도시로 그 굉장히 고지대에 위치한 도시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가 아주 잘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서 이제 리사는 또 한 명의 여우를 만납니다. 붉은 여우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붉은 여우를 통해서 탐험가 여우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거기서 만난 그 붉은 여우 때문에 리사는 또 한 번에 또 깨달음을 얻습니다. 자기는 나침반에 의지해서 계속 방향을 맞춰서 다니는데 그 여우는 그런 나침반 없이도 방향을 아는 거예요. 해가 어디에서 뜨고 어디로 지고 그런 것들을 저절로 아는 거예요. 붉은 여우는 리사에게 얘기해줍니다. 그거는 자연스럽게 아는 거야. 야생에서 태어나서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라면 자연스럽게 알아가는 세상의 이치라는 거. 혼자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세상의 이치라는 것을 알고는 리사는 되게 놀라게 되죠.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됩니다. 리사는 이제 점점 그 동물원에 갇혀있던 존재에서 이제 정말 자연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그 경계 시점에 그 장면이 바로 그 붉은 여우를 만나는 장면이에요. 이란에서. 이제 거기에서 다시 탐험가 여우를 찾기 위해서 리사는 또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이동하는 과정에서 코사크 여우라는 또 하나의 가족을 만나게 돼요. 그 가족을 만나면서 리사는 또 함께 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거구나 라는 거를 또 깨닫고, 또 코사크 여우가 해주는 말을 들으면서 리사는 또 다른 깨달음을 얻게 되죠. 너가 인간이랑 그렇게 친하게 지냈다는 것을 알겠지만 결국에는 너는 여우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우는 여우대로, 인간은 인간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는 그런 깨달음을 얻고 이제 리사는 또 길을 떠납니다. 코사코 여우를 떠나서 또 이제 티베트 고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드디어 탐험가 여우를 만납니다. 자, 탐험가 여우를 만나서 리사의 고향이 북극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탐험가 여우는 진짜로 많은 곳을 여행한 여우거든요. 자, 탐험가 여우는 리사에게 제안을 합니다. 너의 여행기가 굉장히 흥미롭다. 나랑 같이 다니지 않을래? 라고 리사한테 이야기를 하는데요. 리사는 탐험가 여우와 다니면서 좀 더 많은 세계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하지만 이제 리사는 여행을 통해서 점점 성장을 했잖아요. 일단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가지면서 리사는 일단 자기의 고향으로 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탐험가 여우가 그럼 너 고향에 갈 수 있을 때까지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면서 동행을 하게 되는데요. 너의 고향인 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로 가야 한다라는 말을 듣고 그들은 이제 북서쪽으로 방향을 옮기는데요. 그렇게 이동하는 도중에 아랄해라는 큰 호수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 호수도 선생님 사실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 호수가 굉장히 물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인간들을 위한 목화를 심기 위해서, 그러니까 농업을 하기 위해서 관계 사업을 하게 되면서 호수의 물이 줄어들어가지고 지금 거의 사막화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런 거를 통해서 리사가 이제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들이 점점 더 이제 확실해지는 거죠. 코사코 여우가 말을 했었던 인간은 인간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했던 것의 말의 의미를, 진정한 의미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정의 마무리가 점점 다가오는데요. 북극으로 가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상테페테르부르크 역으로 이제 가게 되는 마지막 여정만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둘은 헤어지게 되는데요. 리사는 마지막 그 역에 도착을 해서 처음에 자신을 도와주었던 멜리사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거기 멜리사를 만났을 때 리사의 그 태도는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을 때 태도와 굉장히 달라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직접 읽으면서 리사의 성장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책은 선생님이 앞서 말했던 것처럼 여행기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이동하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보면서 읽기를 다시 한번 추천을 하고요.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작가의 말에 보니까 지금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글 속에서나마 자유롭게 여행을 하면서 그런 기분을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쓰셨다고 했는데 그 목적에 참 잘 들어맞는 책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여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그런 여행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는 이 주인공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도 꼭 이런 여행을 통해서 자기만의 어떤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인쌤 책책책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